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76명이 더 늘어서 4,200여 명이 됐는데요.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 사이를 코로나 확산 차단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용 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제 앞으로 1, 2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글쎄요, 좀 언제가 정점이 될까요? 지금이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신천지 대구교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를 검사하다 보니까 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번 주 내로 이게 마무리된다면은 이제 증가 추세가 좀 꺾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지역사회 감염이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감염을 따져보면은 서울이 0.9 정도인데 네. 충남 같은 경우 3.1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마다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씩 있다 보면은 환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뭐 자택근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산이 더 전파되지 않도록 그런 쪽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 소강 국면을 우리가 좀 전망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전부터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면은 줄어들 것이지만 혹시 뭐 일부에서는 그런 모임이나 행사를 좀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조금 조심을 더 나는 괜찮겠지 하고 조심을 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결과가 한 1주, 2주 뒤에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잘 관리가 됐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그럼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늘어날 것인데 그럼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전체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 병상 확보가 시급해졌는데 경증 환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입원 대신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료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전에는 이제 확진이 되면은 대기를 하다가 모두 다 입원 치료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자가 너무 늘어나고 대기한 환자들이 잘못되는 일도 발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좀 바꿔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경증 환자의 경우 한 대부분 80% 정도가 경증인데 경증 환자의 경우는 치료 없이도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따라 4단계로 나누기로 했고요. 경도, 뭐 중등도, 중증, 그다음에 최중증 나눠서 경증 환자의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관찰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증상이 악화되거나 하면은 병원 이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진 처치를 통해서 치료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 이제 중등도 환자부터는 적절한 입원 병상을 확보해서 입원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증 이상의 환자가 입원할 병상이 없을 경우에 시도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 또한 조율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시도 간에 이제 시도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체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의료원 쪽에서 이제 지휘를 해가지고 전국의 병원의 병상들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확진자 중에서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 환자에 대한 치료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치료 체계가 바뀌었으면은 글쎄 좀 이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환자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증도를 볼 때 이제 기저질환이라든지 연령을 좀 중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저질환과 이제 나이 연령을 좀 고려해서 이제 중증도를 산정하게 되고 또 이제 진찰할 당시에 뭐 혈압이라든지 뭐 체온, 맥박, 호흡수 뭐 그리고 뭐 의식 상태 그리고 폐렴 유무 같은 걸 고려해서 이제 중증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좀 이렇게 우선순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지금처럼 기다리다가 잘못되는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증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면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의료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교육연수원에 이제 모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경증의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잘 낫더라 뭐 이런 근거를 갖고서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하기로 한 거고 지금 또 게다가 이제 전국의 이제 의료 병상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이 없고는 좀 다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날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환자를 분류해서 좀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서 관찰하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의료진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의료진이 잘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환자는 좀
또 이송할 체계를 갖추고 그러니까 예. 너무 먼 입원 치료센터가 너무 또 멀리 있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입지 선정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좀 이동 가능도 한 그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입원 치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증 환자는 모두 다 이제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의료진의 피로도가 좀 심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생활치료시설과 이런 좀 치료 체계가 바뀌면은 좀 의료진의 피로도도 좀 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환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병원이 거의 다 치료가 의료진이 꽉 차고 환자가 꽉 차고 의료진이 예, 예.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의료진이 좀 졸도한 경우도 나타나고 그랬고 뭐 간호사일 경우에는 집단 사직도 하고 있었는데 예, 뭐 그런 기사들을 보고 있어요. 병원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도는 지금 새로운 의료진의 투입 없이는 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경증치료센터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대기 중에서 대기하다가 입원을 못하고 잘못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의료진의 피로도는 이제 의료진의 추가 투입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좀 분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검역과 방역에서도 신천지 교회 교인이 지금 핵심 검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14번째 환자 유족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신자가 아니라서 뭐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사 체계에 대한 점검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해외에서 유입한 환자라든지 예.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온 그런 여행력을 많이 중시했었고요. 왜냐하면 네.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그런 해외 방문자들이나 그리고 그다음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분들 위주로 증상이 있는 분들을 검사하다 보니까 너무 검수량이 많아서 그냥 가능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선별 진료소에 갔을 때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연관고리가 없이도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나이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경과가 너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빠르게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될 걸 생각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이제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강릉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좀 더 강화된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네. 지금 뭐 일단은 입국 관리에서 물론 무증상이기 때문에 통과했겠지만 입국 관리 때 그렇겠죠. 위험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교육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국을 막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입국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로 하면은 입국 후에 그 추적 관찰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겠죠. 네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접촉도 좀 조심할 수 있게 좀 입국 과정에서 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게 물론 지금 뭐 앱을 사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추적 관찰 잘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 유학생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도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뭐 지금도 기숙사나 이런 걸 약간의 격리할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네. 식의 관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 수만 해도 치료하기 어려운 수인데 계속 또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또 지역사회에 또 감염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두가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더 이상 감염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또 다수 교회가 주일 예배를 생략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철저히 위생을 지켰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감염이 많이 된 경우를 보면은 예. 좀 작은 공간에 뭐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 감염이 잘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2m 이상 띄울 수도 없고 띄운다 하더라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예. 뭐 숨을 쉬거나 또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마스크가 예. 뜨기도 하고 이러면서 비말이 나오고 하면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이거나 뭐 모임이라든지 뭐 예배라는 이런 것들은 좀 소강 국면을 줄어들고 아니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완치 후에 다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뭐 정보 당국에서는 일단은 뭐 재발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좀
이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방식이라는 게 뭐 모든 걸 100%를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검사에 나오지 않는 정도의 미비한 정도는 검사에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저희 면역력으로 그걸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재발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워낙 좀 특별한 케이스로 좀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이 퇴원 후에 좀 증상이 재발한 걸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사나 이런 거래 정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해야겠지만 네. 지금 이걸 갖고서 뭐 모든 사람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병은 한번 걸리면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가격리를 뭐 기간을 늘린다라든지 뭐 퇴원의 어떤 좀 퇴원의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좀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네네. 될까요? 퇴원의 기준은 지금 이것 때문에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거고요. 또 퇴원이 네네. 또 너무 지연되면은 오히려 지금 좀 빠르게 퇴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뭐 네. 이제 순환율을 좀 높여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맞습니다. 목소리도 네.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지다 보면 또 대기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퇴원 기준을 강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대신 퇴원 후에 지금도 모니터링 하다가 관찰된 거고 그렇겠죠. 그런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론 지금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가능성도 예, 예. 열어두고 그전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던 상태고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환자 증상 변화라든지 그런 걸 좀 모니터링을 하되 뭐 퇴원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올해 초 중국 방문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사실 지난 1월 우한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동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 집단 감염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의 경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가 감염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확 증가되게 된 거고, 근데 그게 37번 환자가 좀 의심됐었지만 그분이 시작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서 약간 오리무중 상태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봤을 때는 1월에 우한에서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근데 감염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그분들이 단체로 이제 뭐 교회 예배 생활하면서 감염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드러날 바는 없는데 아마 좀 더 조사해 보면 원인이 밝혀질 것이고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는 것이 뭐 치료에 당장 뭐 지금 환자 수를 줄이는데 뭐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다른 환자들, 다른 지역사회 감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확인하고 경로를 좀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좀 국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가 좀 세계적인 추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탈리아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이란에서는 부통령까지 감염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글쎄 좀 이런 세계적인 좀 추이를 볼 때 이게 좀 팬데믹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우에는 너무 감염력이 좋고 전파력이 좋고 게다가 경증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을 많이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경계심을 가진 지가 이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환자 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네. 다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런 경계하던 상태가 아니었어서 갑자기 환자 수가 좀 증가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쉽게 감염되는 걸로 인해서 팬데믹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감염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게 환자 수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동안 그 시간을 최대한 벌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 환자가 늘어도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빨리 늘어났을 때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보니까 치료하지 못해서 환자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WHO에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치료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치료제나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백신 경우에는 좀 빠른 회사의 경우는 1월에 유전자를 확보해서 이제 4월경에 이제 치료제, 백신 약이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게 바로 치료제를 백신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임상을 하고 그 결과가 한 7, 8월경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임상을 해야 되니까 사실 백신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도 쓰는 것이 되게 좀 더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을 갖고서 이제 치료를 예.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치료제는 아마 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치료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치료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치료제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치료제라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또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됐다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뭐 일본의 경우에서도 신종플루 때 개발했던 약인 아비간 같은 약들이 효과가 경증 환자의 중증 진행을 막고 있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걸 보여줬고 예.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다 보면 치료제가 개발돼서 좀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기온이 좀 오르면 코로나19가 좀 잦아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계절성을 지니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또 기존의 바이러스들과 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좀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일반 특성이 좀 습도가 높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좀 증식이 좀 억제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계절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인데 메르스의 경우를 보면 이제 중동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2015년 5월에 처음 환자가 나오고 나서 뭐 여름에도 계속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절성으로 인해서 환자 줄어들 것이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용 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